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스트레스 없이 사는 법, 마음 건강 셀프케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느끼는 이 스트레스, 도대체 정체가 뭐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스트레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21세기 건강역병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죠.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면요. 스트레스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만성 스트레스가 뇌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부분이었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작아지고 불안을 느끼는 편도체는 커진다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해마를 우리 뇌의 도서관 사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아, 도서관 사서요? 네. 스트레스가 이 사서 역할을 하는 해마를 위축시켜서 기억을 잘 정리하거나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편도체, 이건 뇌의 경보 시스템 같은 건데 이게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경보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더 크게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이게 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정말 뇌 기능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예전에 보니까 심장 건강에도 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일대 연구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가 심장마비 위험을 2.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5배나요? 와. 이게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면역 체계도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세포, 림프구 수가 줄어서 감염에 약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피곤하면 바로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군요. 네네. 심지어 세포 노화 속도를 보여주는 텔로미어 길이까지 짧아지게 해서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야,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이 유독 스트레스에 더 시달리는 걸까요? 예전보다 살기 편해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여러 요인이 있겠죠. 치열한 경쟁사회, 경제적인 불안감, 과도한 업무 압박, 이런 건 기본이고요. 요즘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너무 늘었잖아요. 아, 맞아요. 스마트폰. 네, 정보 과부하가 심각해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 보고 150번 넘게 확인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우리 뇌가 정말 쉴 틈이 없는 거죠. 150번이요? 허. 네, 거기다 SNS 보면서 남들이랑 비교하고 또 소외감 느끼는 것도 스트레스를 키우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 세대 차이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젊은 세대가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크게 느낀다는 게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네, 그렇죠. 밀레니얼하고 Z세대는 한 65% 정도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기다, 이렇게 답했대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43%인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죠. 훨씬 높네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취업 문제라던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젊은 세대가 맞닥뜨린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압박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좀 암울한 스트레스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호흡 조절입니다. 호흡이요? 숨 쉬는 거요? 네, 의식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흥분 상태, 경보 시스템을 끄고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아, 그냥 숨만 잘 쉬어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죠. 현재 순간에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인데 판단하지 않고요. 하버드 연구에서는 8주 만에 스트레스 관련 뇌 영역에 좋은 변화가 관찰됐을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어요. 8주 만에요? 와, 운동 효과도 물론 빼놓을 수 없겠죠. 기분 전환 말고도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를 줄여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주고요. 동시에 기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니까 이게 뭐랄까, 천연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천연 항우울제. 좋은데요? 네, 근데 꼭 막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지행동치료, CBT 기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요? 그건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는 훈련 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 난 역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 때 그걸 알아차리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요. 오, 정확히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 패턴은 바꿀 수 있거든요. 아하. CBT는 바로 그 왜곡되거나 좀 비합리적인 생각의 틀을 찾아내서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도록 돕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 도구예요. 네,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됐네요. 근데 이제 이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바쁜데 이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게 늘 문제죠.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아주 작게 시작하기, 그리고 기존 습관에 연결하기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연결한다. 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너무 거창한 목표 말고요. 예를 들어 매일 잠자리에 누워서 심호흡 딱 3번만 하기.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호흡 3번.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습관 쌓기, 영어로는 헤비 스태킹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양치질하고 나서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올리기처럼 이미 매일 하는 행동 뒤에 새로운 습관을 딱 붙이는 거죠. 양치질 후에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거요. 재밌네요. 그게 습관 쌓기군요. 네, 그렇게 작은 성공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런던 대학 연구 보니까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는데 평균 66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은 필요하겠죠. 66일, 2달 정도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거예요. 꾸준함이죠. 하루 이틀 빼먹어도 아유 괜찮아요. 자책하지 말고 그냥 다시 시작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완벽주의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단순히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신체 건강, 인간관계, 또 일의 능률, 심지어는 수명 연장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네,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한스 셀리에어가 그랬죠.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피할 순 없으니 그걸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점들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동반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작은 실천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편안하게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마음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